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이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준결승 무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가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감흥이 없는데, 굳이 할 말이 없는데 지어내서 얘기하려고 하면 저도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짧게 얘기하고 누구는 길게 얘기하고 편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러나서 정말 뭔가 말할 게 있는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한테 편중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사람에 편중되는 것보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 말을 많이 할 거니까 사람 따라서 편애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모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결과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대는 정동원 군이었죠. 너무 스윗하고 목소리가 아주 비강과 구강의 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음법도 되게 특이한데, 대부분 이번 참가자분들이,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발음을 뚜렷하게 잘 하지 않습니다. 딕션은 들리지만 특히 아라는 발음은 거의 어처럼 들리게끔 발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스킬이기도 한데, 정동원 군도 어린 나이지만 그런 식으로 발음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게 되게 이렇게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음법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소리에 민감한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이제 저희는 호흡이나 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정동원 군의 허스키 소리를 좀 많이 걱정을 해요. 그래도 비강을 쓰니까, 비강을 쓰면 원래 목이 좀 덜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린 나이 치고는 허스키가 좀 많은 편이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목이 아프다든지 목이 빨리 쉰다든지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좀 고충이 있을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면서 보기는 해요. 그래도 무대의 깊이감, 소리에 갖고 있는 그런 애틋함, 그런 것들은 정동원 군을 정말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린 나이지만 정말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그 애틋함이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대를 선 사람이 김경민 군이었는데, 우리 황소라고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가수죠. 간다던 그 사람, 저는 이 시점에서 참 컨셉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기본기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인상을 가지고 있고, 트로트를 하기에 정말 꼬집을 데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때까지 왜 그렇게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냐? 컨셉이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컨셉을 잘 잡았어요. 큰 그런 시도는 아니었지만, 이때까지 워낙에 컨셉이 없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한번 무대에 세웠더니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수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기본기 탄탄하고 실력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더 돋보일 수 있는데 안 돋보였을까? 컨셉이 없어서였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드캐리를 한 모습이 정말 이 타이밍에 굿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준결승에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좀 속이 시원한 그런 무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 캐릭터를 정확하게 밀고 나가면서 무대를 꾸려나가면 훨씬 더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호중 씨의 무대였는데요. 정말 한숨이 많이 나오는 무대였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김호중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김호중 씨의 그 입장을 변명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변론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에요. 변명이랑 변론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저는 박현빈 씨의 심사평이 틀린 심사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1차원적인 심사평이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거를 음정이 떨어지긴 떨어졌잖아, 문제가 있었잖아, 못했잖아,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수준 있는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방송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현빈 씨가 김호중 씨의 입장을 사실은 변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노래를 전공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노래를 잘하고 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기대가 있진 않았는데, 역시나 변론자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구나, 이걸 본 것 같아요. 저는 박현빈 씨가 자기가 성악을 해서 가요를 다시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성악을 오래 했던 사람, 성악을 위주로 했던 사람이 가요를 부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김호중 씨한테 계속 "너는 성악이나 해라. 한계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김호중 씨의 노래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왜 성악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착각이에요. 일단은 천상제를 부를 때 성악 발성이 엄청나게 가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더 이제 '완전 그냥 성악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김호중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발성은 성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하는 몇 음 정도 이렇게 성악 발성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세미 발성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발성으로 성악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잖아요. 성악으로 인정 안 해요. 이미 세미 트롯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성악 느낌이 들어간 그 세미 장르의 트롯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성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성악가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김호중 씨는 세미 트롯을 하고 있는 거지 성악 발성을 거기서 대놓고 하고 있진 않아요. 몇 음 정도에서 보여주는 거는 있지만 전체적인 발성은 이미 세미 발성이란 말이에요. 사실 요즘에 누가 정통 트롯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옷도 믹스 앤 매치로 입듯이 노래도 믹스 앤 매치로 나오고 있는 중에 김호중 씨가 성악이랑 트롯이랑 지금 묶어버린 상황이 생긴 건데, 홍진영 씨도 마찬가지고 장윤정 씨도 마찬가지고 이미 세미 트롯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악이랑 그 트로트랑 매칭을 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지, 장르로 치자면 세미 트롯으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성악 소리 비슷한 소리만 나도 이게 다 그냥 성악이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김호중 씨가 자기가 세미 트롯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 또한 그런 식으로 배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트로트 가수들이 꺾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꺾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를 더 이해해 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악이랑 트롯이랑 섞었기 때문에 대중성도 있으면서 성악 소리도 이렇게 묶으니까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성악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성악을 좋아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트롯을 안 듣는 사람들이 지금 김호중 씨의 노래 때문에 트롯을 접하기 시작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자기를 좀 트롯을 하기에는 부족한 입장이다라고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트롯 발성으로 그리고 가요 발성으로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이번 무대가 너무너무 아쉬운 무대가 돼버렸는데, 심사평이라든지 사람들의 댓글, 그리고 뭐 제작진의 푸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귀가 안 뚫린 사람들이 자꾸 다 뭐 성악 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미 믹스 앤 매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박현빈 씨가 충분히 변론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해줬으면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고서 김호중 씨의 노래를 들었을 텐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김호중 씨 보고 이도저도 아닌 발성, 이도저도 아닌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얘기에는 절대 동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무대가 사실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준 무대여가지고 보는 내내 왜 저랬어? 왜 저랬을까?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수용하려고 하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되게 많이 느낀 게, 자기 음색을 저렇게 많이 못 내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호중 씨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롱톤, 그리고 고음,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베이스는 음색이란 말이에요. 음색이 너무너무 빛깔이 예쁜데 그 음색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준결승이나 되는 자리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 롱톤, 고음 이런 거 안 보여준 게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략을 좀 짜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자기가 잘하는 발성을 가미를 해가지고 믹스 앤 매치로 보여줬으면 이 곡은 김호중 씨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선곡부터 미스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를 잘 맞추고 믹스 앤 매치의 발성을 쓰고 이랬으면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가요 발성, 너무 트롯 발성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본인이 정통 트롯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색도 날아가고 키에도 문제가 있고 노래 부르는데 힘든 모습도 노출이 많이 되고, 춤은 역시 뭐 되게 편안하게 몸 동작은 했지만 노래에서 힘든 게 티가 너무 많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노래 자체가 되게 가볍고 달콤한 노래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편곡을 안 하고 끝내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초도 하고 갑자기 키가 높아지면서 아니면 방방방방방 반주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다이나믹하게 표현도 하고 다른 느낌으로 좀 표현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자기의 특기인 롱톤과 고음과 이런 것들을 가볍게라도 좀 보여줬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하드하게 쓸 필요는 없고 그 김호중 씨가 부드럽게도 낼 수 있어요. 내려고 하면 맨날 소리 지른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또 너무 배제시킨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곡에서는 부드럽게라도 저는 보여줬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예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두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김호중 씨가 어레인지를 좀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속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레인지가 안 돼서 이걸 도대체 본인이 진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를 좋아하고 이렇게 불러도 또 좋네라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김호중 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봐봐 노래 못하는 거 맞잖아. 쟤는 트롯 안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무대였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했던 무대였는데 되려 그 사람들한테 약점과 허점을 너무 많이 보여준 무대라서 전략적으로 골치가 아픈 그런 무대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2차전이 있으니까 듀엣을 할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솔로곡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데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노래도 사실 좋은 노래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노래긴 하거든요. 달콤하고 부담 없고 살랑거리고 너무 예쁜 멜로디를 갖고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경연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의 또 강점을 녹아낸 무대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무튼 많이 아쉬운 무대였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신념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런 사단이 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또 많이 미리 공감을 하시고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이번에 역시 김호중 씨가 다른 편의 대중들의 그런 말들에 흔들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많이 아쉽다라고 호중님의 팬인데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오히려 부르신 것보다 도전을 했다라는 거에 좀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크게 사서 점수를 좀 잘 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불안한 무대가 맞습니다. 본인이 성악을 안 할 게 아니잖아요. 성악을 할 거니까 믹스앤매치로 정확하게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대는 신인선 씨 무대였는데 신인선 씨는 진짜 열정 만수르예요. 도전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색깔이 또 계속 좀 반복되고 겹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분명히 실력자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점점 과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발성적인 부분도 뭐 봤냐고 그 노래랑 그리고 사랑의 재개발까지는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댄스를 하고 막 과하게 움직이고 이런 걸 많이 하면서부터 좀 발성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근데 이게 기본기가 흔들리는 개념이 아니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막 열이 나고 막 흥분이 되고 이런 데서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점점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 얘기는 저번에 안 했었는데 그 컨셉을 잡고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가 제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해석을 잘했네요 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좀 과한 컨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삼바 그런 방향이 더 신인선 씨한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계속 과열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니까 좀 이제 차분해지기를 뭔가 거기에서 또 안정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찬원 씨에 대한 얘기도 많았어요.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역시나 이분 같은 경우는 선곡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명수 씨가 지적 아닌 지적을 했는데 이 이상가족의 내용이었잖아요. 노래가 영상을 봤냐 얼마나 봤냐 더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노래를 듣고서 울거나 뭐 심취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 또한 막 몰입이 되진 않더라고요. 이찬원 씨한테 아직은 잘 안 어울리는 분위기의 노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강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서 이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삐끗하거나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찬원 씨랑 김호중 씨 이번 무대에서 너무 그런 것들에 의식을 많이 한 게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되려 다른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평가가 확 떨어진 너무 아쉬운 무대였어요. 그래서 이찬원 씨한테도 발라드풍의 그런 느낌으로 도전한 건 너무 좋은데 컨셉이 잘못됐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젊음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찬원 씨가 갖고 있는 그게 힘인데 그런 것들이 또 다 빠진 곡을 불러내다 보니까 감정도 좀 격해지면서, 또 사람이 막 격해지면은 막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느낌도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호흡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번에 불안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모습들이 이찬원 씨와 매칭이 확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깊어도 너무 깊은 곡을 선택을 해서 이찬원 씨와는 아직까지 이미지적으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 도전은 너무너무 좋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특색을 정확하게 살려서 그런 가사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가사 중심의 곡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재 씨의 무대, 이분도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도대체 그 점수를 받았어야만 했나. 일단은 결정적으로 삑사리를 한번 탁 내긴 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저는 김희재 씨가 거기서 삑사리 안 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떠나야 할까